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진행할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우선 활동지로 설명을 하면은, 자, 활동지 43에서 44강, 교과서로 말하면, 자, 교과서 주제 53에서 56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과제에 대해서 말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보여지는 이 프린트 있죠?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여기 공간에 강의한 내용을 보고 필기를 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행평가를 좀 진행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자, 수행평가를 아직 제출하지 못했거나 다시 제출을 하려는 학생들, 수행평가 우리 활동지 내는 거 그 기한을 11월 23일 화요일까지, 이때까지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지 못한 학생들은 11월 22일 월요일이나 11월 23일 화요일날 제출을 하면 되고, 자, 다시 제출을 했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한 학생은 11월 22일 날 돌려줄게요. 자, 11월 22일 월요일 날 다시 돌려줄 테니까 이때 프린트를 받고, 혹시 감점된 학생이 있으면 22일이나 23일까지 다시 제출하면 감점되는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11월 23일까지 이렇게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는 1940년대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요거 플러스 1930년대 후반 요렇게 써주는 게 가장 정확해요. 우리가 1920년대까지 자세히 배웠고, 1930년대 일본이 식민지공업화 정책을 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반도에 공장을 많이 세웠다 라는 내용까지 배웠는데, 그것과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1930년대 후반 일본은 어떤 행동을 우리 민족에게 하게 되는지. 자, 지금부터 바로 진도를 나가 볼게요. 우선 이 개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자,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군국주의라고 합니다. 자, 군국주의. 이 개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럼 군국주의가 무슨 뜻인지 중요 개념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들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반말로 할게. 자, 군국. 군대가 국가의 중심이다. 국가가 군대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왜? 바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되니까. 그래서 1930년대부터 진행된 일본의 여러 가지 전쟁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바로 이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필기할 내용 빡빡하지 않으니까 넓게 써도 돼요. 자, 우선 시간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만주사변. 자, 연도 다 써줄게요. 1931년. 두 번째, 중국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중일전쟁. 이건 뭐냐? 37년. 세 번째, 태평양 정책. 요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선 요 개념은 요렇게. 자, 전쟁을 일으킨 건 맞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군국주의 정책을 실시할 정도는 아니야. 말을 바꾸면 만주사변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까지는 일본이 군국주의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대가 아직 국가의 중심까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부터 군대가 국가의 중심이 돼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되냐? 바로 요 시기입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이때부터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이 실시된다. 자, 프린트 좀 넓혀서 이렇게 빼봅시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돼. 자, 일본보다 훨씬 큰 중국, 그리고 중국보다 훨씬 더 강한 미국. 이 태평양 전쟁은 미국과 벌인 전쟁이죠. 이렇게 강대국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국인에게 빼앗아 가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자, 한국인에게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거야. 자, 일본 사람들 되게 치밀합니다. 한국인에게 모든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처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일본인이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듯이 우리 한국인도 일본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걸 바탕으로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했던 3가지 주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 민족 말살 정책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 조선인으로서의 그 민족성을 싹 다 없애버리겠다. 자,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 개념을 써볼게요. 자, 첫 번째, 황국 신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국은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 즉 일본에게 충성을 다하는, 요거는 신하라는 뜻이고, 그 신하와 같은 민족으로 만들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의 슬로건이야. 이러한 슬로건을 바탕으로 내세웠던 일본의 유명한 주장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인데, 이 내는 국내를 말해요. 일본 입장에서 국내는 말 그대로 일본이야. 그러면 이 선이 뭐냐? 바로 조선, 우리 한국인. 이렇게 되니까 일본과 한국은 일체한다, 하나다 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우게 되고, 그 다음으로 주요 정책은 요게 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신사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 그 젠틀맨의 신사가 아니라 이거 뭐냐면, 원래 일본 사람들이 믿는 전통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모아놓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는 곳이야. 일본 사람들이 1000년 전부터 믿어오던 전통신에게 기도를 하는 곳, 이 곳인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 자, 일본을 위해서 희생한 전사자들,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곳으로 성격이 살짝 바뀌게 돼요. 이러한 공간에 우리 한국인들도 가서 기도하고 인사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한국인을 일본인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거죠. 일본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해라. 자, 두 번째는 아예 사상이나 생각을 강요하고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정책이야. 바로 황국 신민 서사라는 간단한 노래를 암기하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 적용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 노래에 대해서 간단히 볼 거예요. 자, 교과서 219쪽 황국신민서사 있죠. 이 3가지 내용입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신민. 두 번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충의. 세 번째, 인고단련, 좀 어린 말이지. 이거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체력 훈련을 해서 결국에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국민이 되겠다. 이거를 계속 매일매일 암기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국인을 일본인스럽게 만들겠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자기 이름일 거예요. 그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자, 내가 홍지우면 예를 들어서 미우라 아니면 나카무라 막 이렇게 내가 평소에 듣고 말하는, 가장 많이 듣고 말하는 일본 이름 자체를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다. 자, 여기까지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한국인을 일본인처럼 만들려는 정책과 함께 했던 건 허튼 짓 하지 못하게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거지. 혹시 얘네들이 딴 생각하지 않는지, 얘네들이 일본인스럽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배울 건데, 첫 번째, 우리 한국인이 만든 신문을 없애버립니다. 이거 우리 배웠던 신문이거든요.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자, 그 다음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 좀 중요한 개념이라서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자, 각 마을마다 애국반이라는 모임을 강제적으로 조직하게 합니다. 자, 이 애국반에 가입하게 되면 뭘 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교과서 조금 전에 봤던 219쪽 위에 보면 이 애국반에 가입하게 해요. 각 마을마다 애국반 다 있어. 서문 1, 2에 하나, 서문 2, 2에 하나, 서문 3, 2에 하나. 그 애국반에 사람들을 가입하게 하고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확실하게 하게 해서 그 사람의 행적을 바로바로 추적할 수 있게, 이 애국반에 가입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애국반이라는 것을 각 마을마다 조직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이 반상회 같은 거를 이 애국반 사람들이 열게 해서 여러 가지 일본인들의 그 명령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 반상회가 이때부터 나온 거야, 얘들아. 애국반에 가입을 시켜, 한국인들. 그 다음에 그 한국인들에게 반상회를 열게 하고 일본 정부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강요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라는 거고. 자, 여기까지 지금 중간 점검해 보면 일본은 중국과 맞짱 뜨고 미국과 맞짱을 떴어. 그를 위해서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고, 그 전쟁에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을 일본인스럽게 만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잘 따르고 있는지 감시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 그들이 했던 건 우리 한국인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쟁에 활용하겠다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국가총동원법. 일본이라는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전쟁에 활용하겠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 한국인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곡식, 그리고 금속. 일단 쓰고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을 군대에 동원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거나, 마지막으로는 우리 근현대 역사상 가장 슬픈 역사죠. 위안부.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정말 황당한 건 뭐냐면 이 금속을 한번 보면 이 금속은 결국에 무기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한 번 더 북부에 공장을 그렇게 많이 세워서 무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가 부족해져. 그래서 어떤 명령까지 내리냐면, 나중에는 우리 집 보면 이렇게 문짝이 있고, 이 문짝 경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연결해주는 쇠붙이가 있죠. 각 마을 농민들 집에서 문짝을 띄어간 다음에 이 쇠붙이를 뽑아서 이걸 녹여서 무기로 만들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뼛속까지 다 모든 걸 빨아먹으려고 했다. 그런 거고. 자, 군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성인들만 동원하다가 이제 미국이랑 전쟁하게 되면서 군대 인원이 부족해지니까 학생들까지 동원하게 돼요. 그들을 학도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를 군대에 동원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자, 위안부는 우리가 등교하고 나서 정말 모둠 활동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글쓰기 학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체크해 두고 등교할 때 자세히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갈무리하면
이렇게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배운 내용은 뭐냐면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 일본이 활발하게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국인에게 빼앗아가려고 했다. 그 빼앗아가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세 가지를 배웠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지금 다 듣고 이 필기한 내용 사진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자, 피드백하는 방법은 과제 제출하는 그 카테고리에 비밀 댓글을 남기면은 답변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너무 고생했고 다음 시간은 이번 시간보다 수업 영상이 조금 길 거예요.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